사람이 쓰는 말투 하나로 인생이 완벽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말은 복을 불러오고 어떤 말은 가난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야. 내가 오랫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말투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런 게 진짜 있더라고. 오늘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꼭 실천을 해보도록 해. 이런 말투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면 다음부터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야. 그거 하나만 해도 말투가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결국 자신의 위치도 바뀌게 돼서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야. 말투만 고쳐도 앞으로 10년의 기운이 달라질 것이야. 자, 첫 번째 말투는 무엇일까? 이런 말이 있지. 부자들도 불행해. 행복은 돈으로 못 사는 거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없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자기가 돈을 많이 가져본 적도 없는데 부자가 불행한지, 행복이 돈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저 못 가진 것을 합리화하려고 내뱉는 말이지. 그 옛날 우화에 여우가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저 포도는 너무 쉬워서 못 먹겠다. 바로 그거랑 똑같은 것이야. 갖지 못하는 걸 부정하면서 스스로 가난을 정당화하는 것이지. 맞아,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행의 씨앗이 생겨. 병원비, 교육비, 부모님 요양비, 아이들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돈과 연결돼 있잖아. 없어도 돼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로 없는 쪽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야. 그러면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말은 기운이야, 에너지인 것이지. 그러니까 부자들도 불행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할 거면 일단 부자가 돼보고 나서 해보도록 해야 돼.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가난한 말을 하면 가난한 기운이 늘러붙는 것이야. 자, 명심해야 돼. 실제로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의 90%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야. 돈은 있으면 좋은 것이야.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나는 부자의 기운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우리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부모님 편히 모시고, 자식들 원하는 거 모두 해주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우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야. 두 번째는 돈 버는 건 다 나쁜 짓이야, 부자들은 다 나빠, 이런 말은 사실 첫 번째보다 더 나쁜 말이야. 완전히 돈을 나한테서 튕겨져 나가게 하는 말이지. 왜 그 TV나 언론에서는 자꾸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 그렇게 해야만 시청률이 올라가거든. 불쌍한 서민 그리고 나쁜 부자 이렇게 갈라놔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욕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야. 자, 근데 그건 사실 가짜 프레임이야. 부자는 적이 아니야. 존중을 해야 돼. 그분들의 장점을 배우려는 마음에서 자신도 부자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부자들을 미워하는 그 순간 그 기운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야. 잘 들어봐. 우리가 나라에서 15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아주 비싼 건강검진을 거의 무상으로 받고, 아이들이 무상 급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올 것 같아? 바로 부자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부자들을 욕해. 웃기지 않아? 부자를 욕하면서도 그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 이런 말투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기회와 돈복까지 다 밀어내는 것이야. 자,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존중과 배움의 말투로 바꾸는 것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무슨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까? 어떤 책을 읽었을까? 그러면서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존중받는 부자가 돼서 세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야. 부자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주변에 많은 부자들이 생길 것이고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분명하게 주게 되는 것이지.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오는 기회가 늘어나고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야. 말투가 바뀌면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면 자신의 운명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지. 세 번째 말투,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 직종은 원래 레드오션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만을 탓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왜 남의 탓을 할까?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자영업자를 거의 못 봤어. 근데 돌이켜보면 가까운 시절만 해도 그래. 코로나 때 다들 경제는 끝났다고도 했는데 그 시기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두세 배 뛰었고, 주식시장, 비트코인 같은 것도 호황이었어.
것이지. 결국 기회는 항상 있었던 거야. 지금은 단군 이래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시대라고 나는 생각해. 모델이 없어도 AI로 광고를 만들 수 있고, 매장이 없어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자기 자신, 내 회사를 홍보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뭐 쉬운 일이냐고? 어렵다고? 나는 70살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야. 누구든 다 할 수가 있어. 자, 이제는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까? 탓하는 대신에 기회를 찾는 말투로 바꿔보자는 것이야. 내가 식당에 가면 항상 주인한테 부탁하는 말이 있어. 장사 잘 돼요? 라고 손님이 물어보면 무조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손님 덕분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혹시 손님이 적을 때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손님이 좀 한가한데 어제는 정말 많았어요. 이따가 또 많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지? 하고 물어보면 행복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기회를 찾아낼 거야. 이 직종이 치열하다면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어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야. 이런 말투가 기운, 그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이지. 안 된다 하는 말은 스스로를 가둬버리지만 된다,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기운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이지. 자, 네 번째 말투.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건 단순한 한숨이 아니고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말투야.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다면.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하는 건데. 이런 말투를 계속 쓰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야.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 타인의 과거를 들추는 거야. 배우자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거나, 애인이 예전에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거나, 후배가 단 한 번 실수한 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고 서로 얘기하고 상대가 진심으로 뉘우쳐서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그걸로 끝을 내야 돼. 만약 그 상황이 용서가 안 된다면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지. 계속 옆에 두면서 과거 일을 들추고 못 살게 굴면 안 된다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상대는 이미 알고 있거든. 상대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상대도 변하지 못하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야. 불교에서는 이런 걸 집착,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해. 이미 지나간 버린 일인데 계속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거지. 집착은 고통의 뿌리야. 그걸 놔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봐라, 네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 일을 맞이하라는 말씀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후회하는 말투는 평생을 그때라는 단어 안에 가두더라는 것이야. 근데 인생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야. Now. 지금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야. 과거는 붙잡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만약 잊혀지지 않고 불현듯 떠오른다면 그 순간 고개를 흔들면서라도 생각을 완벽하게 끊어내야 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우리 뇌에는 편도체가 감정을 처리하고 해마가 기억을 꺼내오거든. 근데 원하지 않는 기억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면 전두엽이 작동을 해서 그 기억을 눌러주는 것이지. 이 과정을 뇌과학에서는 억제 기억이라고 해. 자꾸 끊어내려고 하면 뇌가 점점 그 회로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결국 힘을 잃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말투는 의식적으로 끊어버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에 따라서 뇌도 기운도 같이 바뀌는 것이야. 자, 다섯 번째 말투. 5년만 젊었더라면. 우리가 직장이나 모임에 가면 나보다 10년 정도 젊은 사람이 보이지.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해. 나도 저 나이라면 뭐라도 할 텐데. 잘 들어봐.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야.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제일 잔인하게 빼앗기는 게 뭔지 알아?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바로 시간이야. 팔다리 다 멀쩡한데 뭐가 걱정이야. 24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50대가 40대를 부러워하고 40대가 30대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뒤만 쳐다보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 내가 바로 그 증거야. 내가 올해 유튜브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구독자 10만에 도달했어. 딱 작년 추석 때 구독자가 20명이었거든. 내 나이를 봐. 70에도 시작할 수가 있어. 누구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야. 나이 탓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 이렇게 말투를 바꿔야 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준비가 100% 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아. 20%만 준비돼도 그냥 시작을 해버려. 시작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바꾸면 되는 것이야. 두 번째, 아주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책 한 장 읽기, 하루 10분 걷기, 중요한 점이나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메모하기. 뭐든 작은 걸 시작하면 그게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야. 자, 세 번째, 나이를 비교하는 말투를 끊어. 내가 그 나이였다면 하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이게 바로 미래를 여는 말투인 것이지. 네 번째, 몸을 움직여.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 이렇게 동기부여 회로를 자극해서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야. 나이는 도파민 앞에서 아주 무력해. 시작하는 그 순간 다시 젊어지는 것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을 붙잡는 주문을 매일 써보도록 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야. 나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한다. Now! 이렇게 말을 하면 뇌가 스스로 현재와 미래 쪽으로 길을 내는 것이지.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자신이 하는 작은 시작.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첫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오늘 내가 얘기한 5가지 말투,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주문 같은 것이지. 부정적인 말투 하나가 자신의 삶을 가난으로 끌어내리고, 긍정적인 말투 하나가 복과 부를 불러들이는 것이야. 오늘부터라도 입에서 안 된다, 힘들다, 늦었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딱 막아야 돼. 대신에 된다, 길이 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 영상을 본 것도 우연은 아니야. 바로 사랑이 맺어준 인연인 것이지. 그 인연을 붙잡고 지금 바로 바꿔야 돼. 우리의 인생은 jus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구독하시면 우리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옵니다.